당신의 심장이 뛰는 순간 투자의 본능이 깨어난다. 투명하게 뜨겁게 심박수로 읽는 리얼 투자 심리 투자 시그널입니다. 오늘도 긴장과 설렘 두 감정의 파동을 심박수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C 허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창업허브 안하경 선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투자 전문회사 코렌 파트너스 안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덥다, 여름이 안 가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9월 들어서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처섬해지기라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이 분위기 그대로 받아서 오늘도 핵심을 콕콕 짚어주실 안정환 대표님, 오늘 가을바람처럼 시원한 통찰력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이제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아서 마음도 이제 간질간질해진 요즘인데요. 하지만 오늘 분석은 겨울처럼 차갑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부가 굉장히 단호하신데요. 안하경 선생님, 가을 타십니까? 가을을 타는 것 같진 않고 가을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더웠어가지고 가을 언제 오나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었는데 여름에는 사실 더우니까 모든 게 다 짜증나잖아요. 맞아요. 지금처럼 선선해진 날씨가 왔으니 조금 협상 단계에서도 훈훈한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짧게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대표님, 수년 동안 많은 계절을 거쳐서 다양한 창업자분들을 만나셨잖아요. 협상 분위기가 결과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긴 할 것 같은데 이 중에 계절도 영향을 끼칠까요? 네, 끼칩니다. 사실 가을은 저희 투자업계 성수기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과 사실 4분기 마무리 의식하면서 아무래도 서로가 숫자와 성과에 집중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좀 잘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맘때 9월, 10월이 가장 좀 피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잘 준비되신 대표님들은 이 계절감을 오히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절과 협상의 관계성이 아주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날씨는 선선해져도요, 오늘 협상장은 한여름일 겁니다. 심박수는요, 솔직하게, 분석은 정확하게, 투자 시그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옹기담따 대표 김종환입니다. 경영지원팀에서 대략 한 10년 정도 근무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창업할 때도 처음부터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TBG 파트너스의 이지선이라고 하고요. 2017년부터 제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일을 시작을 했고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고 또 그 성장에 도움을 드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일이 내 천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좀 있습니다. 기대해봐도 되나요? 창업한 지는 6월 10일부터 했으니까 아직 2달 아직 안 됐습니다. 이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업 모델이라든지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좋으신데 그거를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별로 이제 담아내시는 부분은 IR 덱에서 조금 부족해 보여서 그 부분을 구체적이고 좀 숫자 나오는 거 만나 뵙고 중요한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무조건 하자. 네. 열심히 하자. 열정 가득한 창업자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심박수 측정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긴장하신 게 눈에 보여요. 반면에 우리 TBG 이지선 엑셀러레이터께서는 역시나 연륜이 있으시네요. 아주 차분해 보이시는데 오늘 대결은요, 열정남과 차가운 도시여자 차도녀의 대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선임님 보시기에는 두 분 어떻습니까? 예리하게 보신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하는 창업기업 대표님께서 이제 막 6월에 창업한 신생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욱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요. 베테랑 엑셀러레이터와 초보 대표님의 케미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설명 요정인 제가 먼저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 오늘 기업인 옹기담따는 감성 선물 브랜드입니다. 양말 케이크랑 수건 롤 케이크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감성과 정성을 담는다라는 사명에 맞춰서 전 제품이 100% 수작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메시지 카드랑 리본, 컬러까지 직접 꾸밀 수 있어서 이야기가 담긴 선물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기업 소개 부탁도 안 했는데 훅 나오십니다. 설명 요정 아주 그냥 제대로 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선물 줄 때 우리가 고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신박한 선물 있으면 해주고 싶거든요. 양말과 수건 케이크? 이건 부담도 좀 많이 안 될 것 같고 이미 듣는 순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래 행사나 기념일 가면은 수건 많이 줘요. 근데 그냥 접어서 이렇게 담겨져 있고
답례품 정도의 느낌인데 케이크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과연 어떻게 이 온기 담다가 트렌디한 감성을 잘 표현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양말이랑 수건은 필수 생활용품이자 소모품이기 때문에 사실 서랍을 열었을 때 풍성한 마음이 좋지 않아요. 아 그럼요. 네. 전 지금요 20년 전 돌잔치에서 받은 멘트 갖고 있어요. 20년 동안 쓰시고 계신 건가요? 그럼요. 아 진짜요? 보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쓰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제작진께서 제 얘기해 주시기로는요, 우리 멘토 이지선 대표님의 원픽 기업이었다고요. 아니 원픽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박수 너무 올라가는데 빨리 시그널로 물어가서 온기 담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작은 선물에 따뜻한 온기를 담다 감성 선물 브랜드를 아니 운영하고 지난 있는 창업자분에 온기 담다 비해서 대표 김종환입니다. 심박수가 한 3배 가까이 돼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투자자를 직접 만나니까 떨리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설립은 2025년도 6월 10일에 설립된 회사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이제 프리마켓을 나가서 이제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좋았던 거는 이제 발로 뛰는 어떤 오퍼레이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는 아직은 드디어 신생기업이지만 100m로 떨어졌다. 감성 선물 1위 브랜드로 성장 목표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니까 신생기업을 좋아합니다. 선물 선택할 때 다 비슷해가지고 선물 줘도 이제 별로 오히려 돈은 막 3만 원, 5만 원 비싸게 줬는데 막 그 참치 세트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너무 이게 참치세트 전 좋아해요. 왜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IR 덱을 보자마자 같은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가웠습니다. 차라리 가격을 조금 낮추고 실용성 있는 제품을 만들면 더 사람들이 많이 사고 선물 받는 사람들도 그 마음이 움직이는 선물을 받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저희는 그런 단계를 없이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신상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출처는 지금 계속 늘리고는 있는데 아직 신생기업이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르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진심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정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매했던 고객들이 다시 구매하는 이때 이 숫자를 경우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더 많습니다. 좋을 텐데. 모든 전 국민이 양발 하나씩 파는 게 목표고요. 전 국민이 양말 한 켤레씩 신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러면 이 기업 대박난 거죠. 그렇죠. 4,200만 켤레는 이미 다 파셨다고 봐야죠. 그리고요, 모든 국민이 한 켤레씩이다라고 하는 건 수치적으로도 성공이지만 왠지 따뜻한 양말 한 켤레를 우리 기업 걸 다 신는다라는 감성적인 좀 다가옴도 있었어요. 네. 왠지 마케팅을 잘하실 것 같아요. 전 국민이 한 켤레씩 신도록 하겠습니다. 나 라는 이거- 이 한 문장이 나에게도 선물해주고 싶어. 감성적이면서도 딱 꽂히는 목표를 정말 잘 제시하신 것 같아요. 전 국민 신어본다. 이 목표는 단순한 매출 수치 이상의 의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겠다는 포부가 되는 거니까 아마 투자자들이 기억에 남을 법한 목표를 제시해 준 게 좋네요. 자, 그러면요, 저희가 감성은 감성이고 숫자는 숫자거든요. 현재 수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미 오픈한 자사몰을 통해서 바로 매출은 났습니다. 이 어필 저희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픈해서 매출이 나오고 이익을 봤다라는 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확인해도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자사몰 오픈 후에 곧바로 매출이 발생했다.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죠. 하지만 저희가 잘 짚어봐야 될 부분이 해당 브랜드가 시장의 수요와 어떤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운인지 이 점을 간과해서는 좀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시장 조사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다양화, 마케팅 전력 강화, 그리고 초기 고객들의 충성도 확보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출이 있으면 비용도 있죠. 네. 자본금 이야기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기프트 사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본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다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이나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 생산 설비 사재 들어가죠. 네. 마케팅 브랜딩 들어갑니다. 인력 들어가죠. 그다음에 유동 예비 자금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러나 어쨌건 초기에는 비효율적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실행 가능한 최소 자본금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죠. 아무래도 성장세에 따라서 저희 기업은 최소 시드 라운드에서는 투자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최소한 단계적으로 유치해서 제품 개발, 라인업 확장, 조직 체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투자 시그널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꿈은 크게 감성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숫자는 확실하게 해라. 여기 양면성을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느끼는데요. 지금 투자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온기담다의 향후 사업 계획이 탄탄한지 투자자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저희는 D2C라고 해서 이제 정부 쪽을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보 납품 시장은 안 좋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공공 시장을 이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물 샵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샵일정은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남는 거 있냐고. 근데 저희는 남는 거 없이 제품의 남는 게 있어야 정성을 돼요. 다 남는 거 없으면 넣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투자할 월 필요가 매출은 있나요? 영업이익이 남아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월 매출 하는 게 목표고요. 이게 25년 목표이세요? 그냥 목표는 커야 일단은 네, 달성할 네, 확률이 네. 좀 더 조금 사업 모델이라든지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좋으신데 그거를 구체적인 사업의 계획별로 이제 담아내시는 부분은 조금 부족해 실망감에 보여서 심박수 올라가셨어요. 비즈니스 모델은 D2C 아까 말한 지자체 납품하고 투자 유치 계획은 금액은 일단 얼마를 해야 될지 아직 몰라서 그냥 적었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금 사용 계획은 아무래도 이제 인력 충원이나 아니면은 그런 기반 시설 그런 거가 탄탄해야 이제 더 좋은 기업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따뜻한 가치를 실천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전문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 채용을 그 분야에 딱딱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가족 기업이 주는 좋은 점도 있죠. 뭐 신뢰도 있고 배신을 안 돼. 네, 그러니까 평생 함께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이분들이 얼마나 전문화된 영역으로 갈 수 있을까? 조금 걱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초기 창업에서 가장 유의할 점이 바로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 구조예요. 당연히 이제 신뢰와 헌신이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지만 동시에 이제 전문성과 역할 분담 측면에서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기업이 여건이 된다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영입해서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는 역할을 맡기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이런 전환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업 성장을 위해서 외부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가족이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감정적인 부분이 섞일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인데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려면 그에 맞는 전문 인력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투자 받는 거잖아요. 투자를 받아서 전문 인력 뽑으려고.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질의응답 시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차도녀 이지선 대표님께서 이 포인트에 대해서 콕 찌르실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제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표님께서 너무 열정적이세요. 온기담다에 이제 네.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물이라는 시장이 이미 되게 존재하고 있고 네. 그 규모도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핸드크래프트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제품이 다 직접 만드시는 건가요? 갑자기 이제 생각했던 질문 외에 답변이 나오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수거는 매입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포장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추가 가공이 들어가잖아요. 리본 매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즐기겠습니다.
근데 즐길 때가 아니에요, 대표님. 이런 게 나오면은 정의가 다른 용어들을 쓰면 듣는 네. 사람은 되게 헷갈리거든요. 아, 그럼 저거 아이디어스인가?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걷어낼 거는 걷어내고 아, 역시나 이지선 대표님이네요. 차갑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감성 수제 패키징과 수공업은 다른 거죠. 수공업을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네. 이제 수공업이 되는 건데 네. 이게 나중에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감성 수제 패키징과 수공업은 경계가 좀 분명해야 합니다. 수공업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품을 직접 손으로 만드는 이제 제조 기술이고요. 네. 근데 감성 패키징은 이제 구매자의 감정적인 만족을 극대화하는 브랜딩 전략이죠. 근데 만약 두 용어 혼동되어 핵심 경쟁력을 고민하면 제품의 가치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브랜드 포지션에 혼선이 생길 수도 있죠.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수공업의 이제 공정과 감성 패키징의 스토리텔링을 명확히 좀 구분 정의해서 각 영역에 좀 강점을 가진 인재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투자자를 만나봐라였습니다. 네. 역시나 만나면 이런 문제점들을 듣고 고칠 수 그러네요. 있는 기회가 생기는 네,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자, 그러면 아이템 소싱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대표님께서 직접 시장을 조사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사업 아이템을 소싱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오더가 들어오면 기프트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닙니까? 좀 특이한 것 같긴 해요. 네. 저희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근데 또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반영이 되고 구매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편하지 않을까요?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먼저 좀 달려나가서 뭔가를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반영한다. 과연 이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도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효과적인 것으로 따지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사실 이제 MC님께서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고객의 요청하는 아이템만 판매하면 되죠. 네. 하지만 고객이 이제 직접 필요한 아이템을 이제 발굴해 주는 것은 리스크를 줄이고 이제 실제 수에 맞추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죠. 일부 고객의 그렇죠, 니즈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5천만 건을 따로 할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장기적인 성장과 브랜드 차별을 위해서는 시장 조사를 하고 트렌드 분석을 해서 오히려 능동적인 아이템을 발굴해 놓는 게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열정 가득하신 대표님이 난 모든 고객의 니즈를 다 반영하고 싶어라는 열정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초보 창업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분들 만나시고 솔루션을 듣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우리 이지선 엑셀러레이터께서 차분히 하나하나 짚어주실 겁니다. 이어서 보시죠. 그래서 B2B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뚫으실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설명이 좀 예. 예.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게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CEO들 모임이나 그런 데로 해서 다이렉트로 뚫고 있어요. 최근에 그 사례로는 크 사장이라고 해서 크리스천 CEO들 모임이 있어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사업에 이제 지향하는 바와 매출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쇼핑몰과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을 기반으로 잘 디벨롭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는 데는 저도 네. 공감을 하는데 그 꿈은 사실 어떻게 보면 떠 있는 거잖아요. 달처럼. 예,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가기 위한 그 무수히 많은 계단들을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심박수 올라가시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의 IR 자료에는 그 계단들의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은 조금 빠져 있는 예, 것들이 맞습니다.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다. 구체화가 중요하다. 들었고 드러난 지표나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준비를 더 하면서 채워가다 보면 이제 꿈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온기 담다가 주로 개인 소비자들한테 직접 제품은 파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기업이나 단체 같은 데서 주문이 들어오고 기프트 시장 자체가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은 매출도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매출을 위해서는 타겟 시장을 눈을 돌려서
키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솔루션을 제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옹기담단 현재 20에서 40대 여성을 좀 타깃으로 하고 계신데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 카테고리가 그 타겟 한정에서만 사용하는 아이템이 아니라 사실 누구나 사용하는 생필품이고 또 기업이나 단체 행사에서 어울리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행사라든가 선물, 학교, 뭐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B2B로 접근하면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고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보기관에서 일을 하고 네네. 있잖아요. 저희도 사실 행사 같은 거 준비하면은 기념품을 많이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기념품 고르는 것도 사실 일이기도 하고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옹기담다 같이 좀 예쁜 포장의 기념품이 있으면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편하고 받으시는 분들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 대상으로 좀 더 많이 활동해 주셨으면 네. 하는데요. 네. 그리고 요즘 날씨가 약간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아유 온기가 좀 그리워지시는 분들을 위해 온기담다를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창업가님의 뜨거운 열정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 굉장히 좀 온화해지는 어떤 선물 같은 정말 느낌이 드는데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출을 활성화시켜서 대성할 수 있는 기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표님의 열정이 일단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템에 대한 애정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옹기담다라는 수건 케이크, 양말 케이크, 그리고 또 어떤 다른 기프트 사업으로 확장하고 싶어하는 이런 열정이 너무나 많이 느껴졌고 좀 시장에 잘 정착해서 매출까지 크게 일어났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는 것은요, 이걸 받는 사람의 마음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앞으로는 이런 진짜 의미를 담은 브랜드,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생각하는 기업들에 더 눈이 가고 관심이 갈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꾸준히 온기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멋진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환경을 생각하는 아주 마음 따뜻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리사이클링 기업과 함께하는데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시그널 다음 주에도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 순간 투자의 본능이 깨어난다. 투자 시그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